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1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 강세였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하락으로 마감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 시장의 강세는 TSMC 실적에 의해서 AI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TSMC 호실적이 시장을 강하게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장 후반에 가면서 지역은행에 대한 부실 대출 급증의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다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다우와 나스닥이 데드크로스가 지금 나 있는 상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데드크로스가 정말 현실이 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 시장에는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겨냈던 그런 흐름이 있어서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자이언스 은행이나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는 지역 은행들은 거의 10%대 하락을 하면서 부실대출 증가에 대한 영향을 바로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얼마 전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이 지역은행에 대한 부실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바퀴벌레가 군데군데 많이 있다 뭐 이런 표현식으로 많이 표현을 썼는데 지금 지역은행 기업이 문제를 좀 일으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2023년도였나요? 그때도 그 지역은행 부실로 인해 주가가 약간 흔들렸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악재가 굉장히 많아요. 악재가 굉장히 많은 것 치고는 사실은 굉장히 강한 미국 시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의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지가 꽤 됐어요. 꽤 되는데 지금 11월까지 갈 거다. 근데 11월 가면 내년도 예산 다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악재인데 불구하고 시장이 버티는 게 특이하고요. 그다음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이 지금 또 다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 히토류를 사용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100%로 부여하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애매모호하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재가 많은데도 버텼는데 지역은행 부실이 시장을 흔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근데 과거에 미국 시장이 조정 들어올 때는 항상 금융주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행에 대한 부분 한번 잘 봐야 되겠죠. 이제 과거에도 지역은행들이 뭐 통폐합이 되면서 버텼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FMC 회의가 다가오면서 그 연준 관계자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이 좀 있네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런 얘기네요. 실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0.25% 금리는 필요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스티브 마이런이라 해서 그 백악관 경제고문 이 사람도 연준에 들어가 있죠. 이 사람들은 0.5%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뭐 그런 발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11월 달 되면은 그 대법원에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도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악재 호재가 연이어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 시장이 흔드는 것이 뭐 제약적인 그런 흔듦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 사례로 보면 항상 악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안 움직입니다.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있다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되는데요. 일단 다우를 보시면 장 초반에 0.3% 상승했다가 눌렸어요. 근데 뭐 크게 눌린 건 없죠. 오늘 밤에 미국이 급락을 하지 않으면 5일선과 20일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5일선이 우상향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밤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도 장 초반에 거의 1% 0.96% 상승했다가요. 마이너스 1% 갔다가 0.47%로 마감했거든요. 저점이 하나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급락만 하지 않으면 차트가 돌립니다. 우상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있죠. 데드가 났지만 아마도 미국도 만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어저께 종가나 오늘 시가가 미국 만기인데 아마 그 영향권이었었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만기만 되면 악재에 아주 민감하게 흐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오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제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을 방어해줬죠. 삼성전자가 그 시간 외에서 5% 하락해서 출발했었어요. 거의. 그랬다가 쭉 땡겨왔고 2%대 상승은 요거였네요. 죄송합니다. 양봉 지금 말고요. 여기 오늘 거였고요. 어저께 5.5% 하락했다가요. 막판 2.3% 상승하면서 98,500원까지 갔어요. 기술적으로 삼성전자가 월봉사로 뭐 10만원 넘어가면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10만원 넘어가면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10만원 넘어가는지에 관전 포인트를 가져야 될 거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높이는 리포트가 나와요. 리포트가 나와 아주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삼성전자 11만 전자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UBS도 투자 의견을 매수로 바꿨어요. 그래서 목표가 11만 2천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20만원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20만원을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 자리가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큰 상승이 오려면 삼성전자가 틀림없이 10만원을 넘어야 될 거고요. 그게 코스피도 지금 3640을 제가 저항대를 생각했던 부분이 너무 쉽게 돌파한 것처럼 삼성전자도 쉽게 돌파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HBM3가 드디어 날개를 달기 시작하고 있죠. HBM이. 그래서 지금 뭐 속도도 하이닉스보다 30% 빠르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긴 하던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후발주자가 달리기 시작하면 과거에 저력했던 기업이 밀렸다가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되고 과거의 그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더 전진하는데 힘을 쓰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전자에 거의 올라온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마 새로운 영역을 가기 위해서 상승한 거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되고요. 그 수급적으로 보시면 어저께 외국인이 580만 주 샀어요. 요즘 외국인이 막 거의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거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를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어저께 수급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잖아요. 기관이 사실 여기서 이걸 매도했을 때 좀 의아했어요, 제가. 이걸 매도하고 매수하는 게 도대체 왜 이런 매매를 할까 했는데 일단 주가가 더 갈 거에 대한 부분, 특히 요 날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나왔죠. 그 규제의 영향을 받아서 올린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방향성,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자할 자금이 증권 쪽으로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던 모습이죠. 그 이후로 외국인도 계속 매수를 강화하는 거 보면 오늘 새벽에 끝나 미국 시장이 조정을 줬지만 국내장은 별도의 상승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그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면 완전히 돌파가 됐죠. 뭐 조정을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돌파가 쉽게 할 줄 상상을 못했고요. 지난번에 공개만 3640을 말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예전에는 여기서 완전 꼭지였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세 번째 시나리오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가지고 국내장은 완전히 미국장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또 전 세계 시장과 다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는 추세를 복귀하는 흐름이 있었다가 다시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다시. 그래서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마이웨이는 아니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시장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 상당히 중요하게 좀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오늘 밤에 하락만 안 하면 대단한 5일 전이 다시 우상향으로 틀어요.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다가오는 FMC에서 추가적 금리 인하를 진행할 건지 제롬 파월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긴축이 이제 끝날 거다. 양적 긴축이 끝날 거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 연준도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웬만한 악재를 다 이겨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 해서 관세로 인한 뭐 고용의 부진이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돈이 풀리면 시장은 항상 그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는 뭐 지역은행에 대한
부실 대출에 대한 문제, 뭐 미국 셧다운 문제,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카바를 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